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대구 경북에도 수도권 관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방역에 다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전국 단위 행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유일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안동의료원은 인력 부족에 적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코로나 재확산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에서 불거진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대구 경북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북에서는 하루 새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수도권 관련 환자들입니다. 고령군에 사는 63세 남성과 청도군에 사는 67세 남성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청도에 거주하는 44세 여성은 지난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경상북도와 저를 믿으시고 정상과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문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대구, 경북을 합쳐 약 3천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대구에서 1,600여 명, 경북에서 1,300여 명이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참가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어 참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앞선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다는 점도 재유행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감염원에 노출되고 나서 빠른 분들은 한 이틀 안에 다른 분들을 감염시킬 능력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의 접촉자들을 빠른 시간에 찾아가는 역학조사의 속도와에 비해서 사실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의경과 경찰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됩니다. 경찰은 현재 확진자는 없지만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투입된 인력은 대구, 경북 260여 명을 포함해 7,600여 명에 이릅니다. 대구, 경북 대규모 감염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 수도권 사태에도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교회가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전국 단위 행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호텔 행사장입니다. 600여 명이 모여 기도를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한 개신교 종파가 2박 3일 일정의 전국 행사를 강행한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참석한 사람도 100여 명에 이릅니다. 수련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역 대책으로는 발열 체크 업체부터 시작해서 분무업체까지 한 5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외주를 주어서 비용을 지불해서까지 철저하게 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교회 행사가 이달에만 3개나 더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참석 인원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실내외 모임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행사를 막을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주최 측에 행사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행사 진행으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방역 비용 등을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도회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단체와 연락을 해서 이번 행사가 앞으로 될 행사가 좀 자제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 수도권까지 대규모 집단 감염원으로 꼽힌 교회. 막무가내식 행사 진행에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안동의료원이 의료 공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로도 누적으로 전담 인력 상당수가 그만둔 데다 그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적자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재확산의 병상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안동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외래 환자가 크게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로부터 재정 손실 보상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3억 원을 대출한 상황입니다.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안동의료원은 지난 5월 코로나 병상을 별관으로 옮기고 본관 외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하자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총 29병상으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현재 11병상 찾고 향후에 이제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생겨서 더 증가하게 되면 아마 금방 환자가 각 차게 될 것인데 기존에 있는 입원 병상 상당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의 병원 코로나 전담병원을 가는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로도 누적으로 의료원 내 코로나 전담 인력 7명이 이미 그만뒀고 다음 달 3명이 줄줄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6명이 기존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전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코로나 전담 병원을 통해 병상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 관리한 게 45실이고 사용하고 있는 게 12실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33실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120시간 내에 초기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700실 정도까지는 맥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의료진이 필요한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인센티브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안동의료원 등 지역 의료원에 대한 추가 손실 보상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올해 초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여 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걱정이 더 큰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9일 정오 기준 총 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에 비해 166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393명, 경기 160명, 인천 35명, 비수도권 35명으로 94%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5명, 경북 5명, 전북 4명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몸이 아플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할 때, 그리고 출퇴근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식보다는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것이 낫겠고, 운동 역시 집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시고요. 쇼핑 역시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곳이나 사람이 많은 밀폐, 밀집, 밀접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응원을 하는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자제합니다. 사람 간 거리는 2m, 불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악수나 포옹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역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국민 행동 지침 알려드렸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했던 대구교육청은 여름방학 전처럼 제한적 등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교육부가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번 주까진 각 학교가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밀집도 완화를 위한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은 세대주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신청하지 않거나 남은 잔액은 정부에 환수 조치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프로야구에 이어 프로축구 경기까지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구FC는 30일 오후 8시 예정된 광주FC와의 홈 경기부터 무관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라이온즈는 19일부터 무관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경주시가 올해 신라문화제를 취소했습니다. 신라문화제추진위원회는 18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해 신라문화제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는 10월 개막을 목표로 그동안 준비한 콘텐츠 등 행사는 내년에 그대로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의 등록금 감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계명대, 대구대와 영남대에 이어 대구 가톨릭대와 대구 한의대도 등록금 감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2학기 등록금에서 1학기 실납입 금액의 10%를 감면합니다. 대구 한의대도 10% 선 감면으로 1인당 18만 원에서 36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에서 불거진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는 감독과 코치, 핸드볼협회 임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감독의 술자리 강요, 계약 체결 시 선수의 선택권 제한 등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대구시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구시 체육회의 지도자와 협회 임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여성 인권 전문가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선수 전원 등을 포함한 관계자 면담과 자료 조사 등 진상 조사를 한 지 18일 만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출 빙자형 사기에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지난 7월까지의 보이스피싱 580건 가운데 446건이 대출 사기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은 84억 8천만 원으로 건당 1,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출 사기형은 대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명목으로 작업비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수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연안의 냉수대가 소멸됨에 따라 외해역의 고온 표층수와 동한 난류가 유입돼 급격한 수온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층 수온이 4도 이상 오르면 어류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수 있어 양식업계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경주시가 문무대학로 주변 굿당 등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경주시는 무속인들의 굿당이 난립하면서 소음과 쓰레기 투기 등 문화재 구역 경관을 훼손함에 따라 굿당 30동을 철거하고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의 수중릉 주변은 영험한 기운이 돈다고 알려지면서 무속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왔습니다. 영천시와 경북통상이 영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출 업무 상호 협력, 판촉 활동 협조 등 국외 소비 시장의 실태와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교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출자기업인 경북통상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중국 등으로 경북적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419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대구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에 1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2013년 달빛 동맹을 맺고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